기사님, 뱅뱅 사거리 논노 빌딩 앞에 갑시다 라고 할 때가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 당시 뱅뱅 사거리 논노 빌딩이라는 그 명칭만 붙이면은 모르는 기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뱅뱅 사거리 논노 빌딩 가자고 참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이 뱅뱅 사거리 옆에 땅을 3,000평을 가지고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걸 그 당시 이제 물려받았는데, 이 택시 기사가 자기 소원은 이제 이 운전기사를 영업용으로는 그만하고 개인 택시를 하나 분양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는 뭐 술로 살다가 화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택시를 타고 우리가 뱅뱅 사거리 논노 빌딩 앞에 갑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기사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남의 랜드마크라 그러면은 강남역 사거리의 어떤 뉴욕 제과점, 또 국기원 사거리 그 태권도장이죠. 또 코엑스 사거리인데 지금은 이제 삼성역 앞이 됐습니다만, 또 제일생명 사거리를 해서 교보빌딩 앞이고, 또 이제 뱅뱅 사거리, 여기는 뱅뱅 빌딩과 이 논노 빌딩이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나 아는 그러한 어떤 강남의 그 초기부터 시작해서 온 그런 어떤 랜드마크죠. 이 뱅뱅 사거리와 논노 빌딩은 우리나라 어떤 70년대, 80년대에 청바지 문화와 또 일본에서 이렇게 유입된 문화의 어떤 하나의 상징 거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청바지 브랜드가 이게 뱅뱅인데, 이 건물이 이 사거리에 매장을 차린 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었고요. 1970년대 이 뱅뱅 청바지는 우리가 하얀 면바지에다가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이것이 이제 면바지에 청바지 물을 들이다 보니까 풀은 물이 빠지고 막 이래서 이거는 가짜다, 또 이렇게 빨면은 줄어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진짜는 우리가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어떤 밀수품, 이것인데 이 밀수품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래서 이 뱅뱅이라는 이 뱅뱅의 회장이, 권 회장님이 계신데, 권종열 씨라고, 이분이 이제 국내 스물계의 대부죠. 또 이제 청바지 전도사다. 이분은 1961년도부터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이제 의류업체를 운영했던 그런 분인데, 처음에 이제 홍콩의 브랜드 이제 뱅뱅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 뱅뱅이라는 그 자체는 총소리, 평평, 왜 서부의 사나이들 청바지 입고 이제 총 쏠 때도 평평. 그래서 이제 뱅뱅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하는데, 근데 뭐 이거 지적재산권 문제도 얘기합니다만은, 이 홍콩의 이게 뱅뱅이 이제 폐업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뱅뱅 청바지가 유래가 됐던 게 바로 이 뱅뱅 사거리가 하나의 강남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겁니다.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복 자율화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뱅뱅 브랜드가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1983년도에 보면 TV 광고에 이 뱅뱅이라는 이 청바지가 아주 마케팅 요인에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누구를 이제 모델로 썼냐면 이 당대 최고의 이제 탑스타죠. 이 전영록 씨. 이분은 이제 배우이자 또 이 연기도 잘했고, 또 가수로서 참 노래도 정말 잘 불렀어요. 그 다음에 작곡가이기도 하고, 이 만능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인데, 이 광고 모델로 이 당시에 기용을 했는데, 이 전영록 씨 같은 경우에는 고교 얄개라 해가지고 아마 그때 임혜진 씨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기도 많이 했고, 그 경춘가도를 쫙 차 타고 달리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이크 하면은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어떤 상상적이라 그럴까요? 아주 환상적인 그런 내용인 거죠. 경춘가도에 착한 로맨틱하게 타고 가가지고 그 북한강 청평 호수 근처에서 이제 요트를 타고 어떤 그 로맨틱한 장면은 좀 환상의 한 장면이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그 아이돌이라 그럴까요? 뭐 가수 B라든가 BTS, 말 그대로 청소년의 어떤 우상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뱅뱅 빌딩이 이제 4층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이 강남의 랜드마크로 이제 자리를 잡고, 사거리 모퉁이에 보면은 6층이 있는데 그 대신증권 빌딩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뱅뱅에서 매입해가지고 매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또 임대를 놨죠. 그 대각선 맞은편에
이제 논노 빌딩이라 해가지고 8층짜리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이 잡지 논노를 이 건물에 아주 대형 사진으로 아주 큼직하게 갖다 붙여놔서 그래서 저기는 논노 빌딩이다. 이렇게 해서 뱅뱅 사거리와 논노 빌딩의 어떤 랜드마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뱅뱅 사거리는 당시의 어떤 적막한 하나의 강남의 어떤 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가족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또 주변이 전부 이제 논밭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당시에는 이제 비가 오면은 황토 흙탕물로 해가지고 교복 입고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주변이 물이랄까 수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황금온천 지금도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또 현재까지도 있는 그 롯데 칠성 사이다 부지 자리,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 온천하고 사이다, 그 다음에 칠성 그 사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콜라하고 환타하고 만들었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이 습기가 많은 곳이 아주 많이 자라던 서리풀이라 그래가지고 서리풀이라 그러죠. 그 집단 서식지기도 하고 그 서초동 어떤 꽃마을 이런 유래를 보더라도 이 지역은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초기에 평당 한 진짜 200원에서 400원 이 정도 했던 건데, 지금의 강남의 땅 부자들은 대부분 이때부터 소유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1970년대에 와서 아파트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주변이 평당 한 40만 원 선으로 땅값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현재는 한 4억 5천만 원 선이 되고, 이 뱅뱅 사거리만 하더라도 4억 5천만 원 선인데, 강남역 앞에는 이제 7억 이상이 땅값이 뛰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도 여유가 되시면은 한 평이 되든 두 평이 되든 크든 작든지 간에 이 부근에 땅이나 어떤 부동산을 진짜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 향후 10년 뒤에는 다시 여기에도 새로운 어떤 신천지가 개벽천지가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강남의 어떤 건물주의 대표적인 어떤 성공과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이 땅 주인들이 모두가 부자가 됐느냐?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부동산은 억지로 안 되고 연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사놓고 말 그대로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되는, 또 용기와 또 배짱도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부동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뱅뱅 빌딩은 지금도 이 권 회장님이 계속해서 소유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 논노 빌딩은 중간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 부도가 난 후에 오랫동안 이 도심의 어떤 흉물로 이렇게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골드만삭스 소속의 이 자산 관리사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명 증권사하고 또 그 스타벅스 커피숍이죠. 이런 거를 이제 임대를 유입시켜서 임대 관리하는데 수익률에 성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현재 이제 이 빌딩은 철거되고 SK에서 이제 오피스텔을 신축을 해서 이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뱅뱅 사거리 주변에 땅이 이제 3,000평을 가진 그 땅 지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 이제 택시 운전 기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매일 시간제를 해가지고 교대를 해가지고 하루 택시 회사에 그 일당 번 거를 갖다가 얼마를 넣고 얼마를 받아오는 아마 이런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소원이 개인 택시 한 대를 그 배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뽑아서 원 없이 참 그 일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소득을 하면 자기가 소원이 없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소원은 오직 개인 택시 한 대를 매입하는 거죠. 운전기사로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3,000평을 땅을 팔게 됩니다. 이분의 소원은 이제 성취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가 이제 40만 원에 평당 이제 3,000평을 팔았는데 그 당시가 해서 약 그 12억 정도를 주고 파는데 그 당시 12억이면은 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택시 한 대를 그냥 개인 택시로 뽑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당대에 내가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부자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은 그 후에 참 그 땅을 팔고 나서 참 많이 후회도 하고 또 술로 이렇게 그 세월을 보내다가 또 화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로는 뭐 저도 그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땅을 그대로 현재 놔두면은 뱅뱅 사거리 옆에 평당 4억 5천만 원을 따지더라도 3,000평이면은 1조 3,500억 원의 큰 어떤 땅 부자가 지금 되어 있었겠죠. 그 개인 택시라든가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묵묵히 두었더라면은 이 사람은 큰 아마 땅 부자가 되어 있었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